네, 이번에는 베이지안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것은 우리가 주로 비조건부 모델인 py 세타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py 바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y 자체의 확률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어떤 데이터 분포 자체의 확률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비지도 학습인 언스퍼바이즈드 러닝도 머신러닝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이는 모델은 인풋 값이 있는 py 바 x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즉 우리가 어떤 입력 값을 넣어서 y의 값을 정하고 싶다. y의 값을 확률 분포로 정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x가 바로 입력 데이터가 되겠고요. 세타는 뭐 그대로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고 그때 이제 y가 어떤 출력 y의 확률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똑같이 세타라는 모델로 우리가 y를 추론하는 건 똑같은데 그때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결국에 파라미터에 대한 사후 분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의 분포가 되겠고요. 이때 데이터는 우리의 데이터셋에 나타내고 x, y의 이제 그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런 샘플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라지 n은 샘플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x1, y1부터 이제 xn, yn까지 있는 이 집합 D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결국 학습시키고 싶은데 이 포스테리어가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의미죠. 세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x, y의 컨비네이션으로 세타를 추론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었던 것을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베이지안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했었죠. 우리가 py 바 x, 세타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x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널링을 하고, 그리고 그때 y의 분포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개념을 베이지안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전통적인 기계학습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보통 하나의 최적 파라미터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출력 값이 py 바 x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y 바 x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x랑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때 y의 값 하나를 추론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베이지안 머신러닝은 아웃풋 값 자체가 y가 얼마일 확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학생의 키를 추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생의 키의 평균을 추론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입력으로 넣어서 키를 추론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몸무게가 뭐 60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키는 그러면 170이겠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버리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은 똑같이 60이라는 x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가우시안 분포 170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분산이 5인 이런 분포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렇게 뭐 가우시안 분포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베르노이나 디리클레 분포 이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게 바로 베이지안 머신러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했으면은 결국 다음 단계는 새로운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출력 y의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세타에 대한 마지널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끝냈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프리딕티브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프로젝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한다라는 의미랑 똑같게 되겠고요. 이것은 즉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값을 앞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 분포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을 근데 계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고요.
왜냐면 이제 사전 분포랑 이 분포가 뭐 다를 때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적분이 쉽지 않은 분포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오른쪽에 있는 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근사법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근사법을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 근사라고 부르고요. 플러그인 근사에는 단 하나의 최종 모델 세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세타를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는 보통 최대 우조 추정치 MLE를 사용해서 찾게 되겠고, 네, 그래서 원래는 라이클리후드가 라이클리후드랑 이제 그 프라이어를 곱해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서 그 포스테리어 확률 분포 자체를 이 적분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MLE로 세타의 이제 최적점을 찾은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포스테리어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포스테리어가 델타 함수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 확률 하나로 고정시켜 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하나, 예를 들어 세타의 시 여기서 찾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확률이 이 확률로 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테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델타 함수로 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근사를 사용해서 예측 분포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렇게 적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세타를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세타 햇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해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함수로 하면은 적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함수를 사용해서 적분을 하면은 사실은 그 세타가 세타 햇일 대로 가버리니까요. 이렇게 py바 x 세타 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과 접근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이 아닌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그래서 모델을 세타를 학습한다, 이 MLE로 학습한다, 그래서 찾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에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베이지안보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과신뢰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타를 하나 추정을 해가지고 걔로 이제 모델을 피팅 시키는 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보다는 약간의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베이지안 접근법과 플러그인 근사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앞에서 봤었던 완전한 베이지안 접근법에서는 파라미터를 마지널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해서 py바 x 데이터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모든 가능한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내는 거랑 똑같게 되겠고요. 그래서 세타가 존재할 확률과 그리고 그 세타가 존재했을 때 y가 될 확률,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버피팅이랑 오버컨피던스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요. 계산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적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적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MLE보다는 훨씬 어려운 계산이 되겠죠. 반면 플러그인은 점 추정치를 사용을 해서 세타를 고정을 합니다. 이는 계산적으로 훨씬 간편하지만 과적합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의 절충안이 있는데요. 절충안으로 몇 개의 그럴듯한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베이지암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플러그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산 비용과 모델 정확도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앙상블 기법 중 하나인 배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깅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을 합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예측을 평균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개의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로지스틱 회귀는 뭐 앞에서도 살짝 이전 챕터에서 잠깐 봤었지만 출력값이 0과 1로 존재하는 출력값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진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수학적인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다가
이제 원래 세타가 있었던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의 선형 모델을 넣은 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이전 이제 챕터 2 정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 A 자리에다가 바로 이 선형 회귀 모델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웃풋은 이 시그모이드 자체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값 x에 대한 실수값을 0에서 1 사이로 매핑을 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 뮤 자리가 있는 것은 이 뮤가 바로 평균이 뮤인 이진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이제 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한다면은 y는 1일 확률, 즉 우리가 x가 어떻게 존재를 했을 때 그때 y가 1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이제 시그모이드의 확률과 같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안에다가 선형 수식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이 알파 값에는 이 선형 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 입력 x랑 w의 내적과 바이어스를 더해서 시그모이드를 합친 게 되겠고,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사실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의 실제 예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두 클래스 간의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 변수 xn, 여기선 입력 변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입력 변수 한 개는 세팔 랭스가 되겠습니다. 꽃받침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출력 변수 y에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원 로지스틱 회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입력 값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입력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w랑 바이어스의 수치를 적당하게 찾아서 우리가 x값이 이 4.5부터 7.0 사이가 들어갔을 때 그때 적당한 0부터 1 사이의 수치를 아웃풋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w랑 바이어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MLE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E는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A가 바로 꽃받침 길이에 따른 꽃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답 데이터 1이 여기에 이제 분포해 있고요. 정답 데이터 0이 여기 분포해 있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려서 우리가 이 세팔 랭스에 대해서 이렇게 찾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랑 b 값을 결정을 해서 찾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이라는 x 값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0.9, 90% 정도의 확률이 도출이 됩니다. 반면 5.0의 값을 x로 넣게 되면은 이 w랑 b를 이제 곱하고 더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했을 때 0.1 정도의 확률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꽃받침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이 주황색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정 경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르고요. 결정 경계는 보통 모델이 클래스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0.5 이진 분류니까요. 0.5 확률이 되는 부분이 결정 경계가 되겠고요. 앞에서 봤었던 이 검정색 실선이 결정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기 앞에서 봤었던 예시의 결정 경계는 한 5.4 정도에서 결정이 되네요. 세팔 랭스가 5.4 정도일 때 0.5의 확률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은 결정 경계 x 스타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방정식 이 x 스타를 넣었을 때 0.5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서 쓰면은 우리가 얘가 얘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는 얘 시그모이드도 놓기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서 쓰는 게 얘잖아요. 얘가 바로 0.5이다 라고 해서 얘를 풀면 되겠죠. 그때 x 스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역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뭐 로그 값을 취해서 결국에 구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 b 플러스 w x 스타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얘가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는
얘가 0이 되는 지점 b 플러스 w x 스타, 즉 이 선형 방정식이 되겠죠. 선형 이 수식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확률값이 2분의 1이 되는 0.5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x 스타에 대해서 더 풀어보면은 이제 x 스타는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w분의 b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앞에서 본 그래프에서는 결정 경계는 약 5.4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4보다 작으면은 파란색, 크면은 주황색으로 분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얘가 이제 결정 경계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지안의 로지스틱 회계의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최대 우도 추정 MLE 방법은 매개 변수 세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이지안 방법은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매개 변수의 포스테리어를 추정을 해가지고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후 예측 분포 포스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타 S, 세타의 S 제곱이라는 것은 사후 분포에서 추출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몬테카를로 근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걔의 이제 뭐 평균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결국에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이 매개 변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예측이 불확실해진다라고 이제 MLE가 안 좋다라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적을 때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결정 경계 위치에 대한 분포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관측이 됐을 때 결정 경계 x 스타는 그때 확률 분포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확률 분포냐면은 이제 델타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 되겠죠. 이때 s는 똑같이 샘플링한 샘플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델타 함수의 의미는 결국 샘플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샘플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샘플링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각 매개 변수 샘플에 대해서 결정 관계를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결정 관계를 계산을 하고 그 경계를 계산한 것에 평균을 내는 게 바로 우리가 베이지안적인 어프로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풋이 바이너리고요. 그리고 아웃풋이 스칼라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그젬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이그젬플에서는 회사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 A, B가 있고요. 이 A, B 회사는 둘 다 배송회사, 뭐 택배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택배회사 A, B가 있는데 이 A 회사랑 B 회사의 배송 시간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입력은 0 아니면 1입니다. 0이면은 이제 A, 1이면은 B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아웃풋은 그 배송 시간이 되겠죠. 배송 시간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한 판별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y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뮤 x랑 시그마 x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 이 곡선은 A 회사가 되겠고요. 초록색 곡선은 B 회사의 배송 시간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 회사는 평균 배송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평균 배송 시간이 왼쪽에 있으니까 더 짧은데 대신에 분산이 더 커서 운이 나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운이 극단적으로 좋으면 엄청나게 빨리 받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B 회사보다 더 짧은 배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B 회사는 평균 배송 시간이 더 길지만 분산이 짧아서요. 대충 예상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배송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A 회사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 정확한 도착 시간 예측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B 회사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때 이런 상황에서 모델 피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루는 모델의 매개 변수는 뮤0, 뮤1, 시그마 0, 시그마 1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 빨간색 분포랑 초록색 분포의 뮤랑 시그마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피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LE로 피팅하는 방법,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지안의 장점은 결국에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y 바 xd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플러그인 근사의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잘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회사에서 한 번씩만 배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 회사는 우리가 이 x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A 회사를 나타내고 이제 y가 1이라는 것은 그 회사 A가 이 배송 시간 15가 걸렸다. 뭐 15일, 뭐 15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회사 x2가 이제 B 회사는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B 회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B 회사는 20이라는 배송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각각 한 번씩만 배송을 해서 관측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샘플이 두 개인데 입력값 x는 0과 1로 하나씩 있게 되겠고요. 그때 15와 20이라는 출력값이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MLE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뮤는 당연하게도 15로 추정이 되고요. 뮤1은 이제 20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A의 평균과 B의 평균은 15와 20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서 하나만 관측을 했으니까요. 걔가 바로 MLE 값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추정된 결과만 보면은 예측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측 불확실성이 많죠. 왜냐면 한 번의 샘플로 추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분산, 표준 편차가 0이 되니까요. 그래서 분산이 0이다, 표준 편차가 0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배송회사 A, B의 분포가 되겠는데 이제 A의 도착 시간은 평균적으로 B보다 짧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분산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리스크를 관리했을 때 더 평가에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배송 시간이 정확한 시간에 배송이 도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A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더 빠르지만 늦게 도착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서 이제 정확한 도착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B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포를 안 보고 그냥 점 추정치만 딱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적인 어프로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실제 상황에서 매우 자주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새로운 패턴이나 카테고리 특성의 뭐 새로운 조합을 다룰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각 입력 유형에 대한 예제가 적을 수가 있어서 불확실성을 정확히 모델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예를 들어보면은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뭐 특별한 휴일 기간, 공휴일이 이제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배송 시간을 예측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불확실성을 잘 모델링하면은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한 배송 예상 시간 범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산을 크게 베이지안적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고객한테 좀 더 정확한 예측 범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